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7회 암곡학술상 시상식 및 특별 강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인문대학 기획부학장 국사학과 정요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신승일 박사님께서 출연하여 주신 암곡학술기금으로 진행하는 암곡학술상 시상식이 어느덧 7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자리하여 주신 내외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및 암곡학술상 운영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암곡학술기금 출연자이신 신승일 전 뉴욕 알버트 아인슈타인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암곡학술상 운영위원장님이신 조한규 전 서울대학교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 외 암곡학술상 운영위원이신 손봉호 교수님과 이태수 전 인문대학장님은 다른 일정으로 자리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창우 인문대학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유재준 자연과학대학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진호 인문대학 교무부학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구하원 인문대학 학생부학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하승열 자연과학대학 교무부학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지영 자연과학대학 학생부학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암곡학술상 역대 수상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회 수상자는 먼저 말씀드린 이태수 전 인문대학장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2회 수상자이신 김영식 동양사학과 명예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회 수상자이신 최무영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님은 오늘 다른 일정으로 자리하지 못하셨습니다. 제4회 수상자이신 김홍기 치의학대학원 교수님도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제5회 수상자 천현득 교수님도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제6회 수상자이신 홍성욱 과학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회 수상자이신 임종태 과학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행사의 시상식을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그 대신 모든 교수님들 또 참석자 여러분들께 서로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한규 암곡학술상 운영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조한규 위원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들 바쁘신데도 총장님 비롯해 여러 교수님들, 학생 교수님들, 또 대학원 학생, 학부 학생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벌써 기금을 출연하신 분자 아까 말씀하신 신승일 박사인데, 신승일 박사는 우리 자연과학대학의 화학과를 다니다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아주 학자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양반이 한 10억의 돈이 생겼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써놓겠냐 하고 저한테 와서
의논하는데 이걸 인문학 분야에 인문학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 어떠냐. 자연과학 쪽은 뭐 야혼대로 돈들이 나오는데 역시 인문 쪽은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고 이걸 하도록 해보자. 아주 흔쾌히 응답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시작이 됐습니다. 암곡 하는 건 우리 신승일 박사님 조부님 호입니다. 여기 이제 암곡 학술상이라고 이제 썼는데 이 글은 우리 소위 물리학과의 권숙일 교수의 글입니다. 이 양은 물리학을 하면서도 이 소에 많은 재능이 있어서 한번 부탁했더니 안 된다고 이런 데로 이렇게 제 글을 쓰겠냐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한번 써보라고 해서 썼더니 이렇게 만들어내서 하니까 웬만한 서예가 참 못지않은 그 멋있는 글씨예요. 거기에 제가 반했죠. 대단하구나. 근데 이런 그 인문학 쪽에 그 지원을 하자고 하는 거는 뭐 본래 뜻이 있었지요. 자연과학의 발전이 인문학의 발전하고 찬립 무관하지가 않다. 인문학이 발전하고 자연과학의 발전은 같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쪽만 버리고 한쪽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까닭에 기왕에 쓸 거면 인문학 쪽에 발전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아무리 자연과학 해도 자연과학의 그 발견한 사실을 기술하는데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거나 기술하는 방법이거나 이건 자연과학 하는 사람은 멋있는 글을 쓸 수가 없지요. 역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인문학 하신 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발견한 사실을 기술할 때도 논리적인 그 방법을 쓰는 거, 그래서 세계에 발표하는 거 중요하죠. 또 이제 이 논문이 한국만으로 되는 거,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 영어, 독일어 이제 이런 외국의 글로 해서 세계적인 학계에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한 그 목적을 위해서도 결국은 우리 인문사회과학계 통해 지원은 아주 절대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다 공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출범을 했지요. 근데 나로 봐서는 참 대단히 뿌듯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기금이 이제 10억을 내고 5억은 기금에 넣고 나머지 5억을 쓰는데 그 1년에 한 3천만 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한 또 꽤 몇 년 가게 됐죠. 10년, 10몇 년은 아마 갈 겁니다. 그 뒤에 또 혹시 모르죠. 나머지 5억을 까먹어야 될런지 그때 또 새로운 기금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오히려 기금 그대로 나오면서 이 모임이 연속이 될런지 그거는 그때 봐서 결정하는데 그때는 아마 이 학술 발표 취지에 공감하시는 여러 뜻 있는 분들의 그 기여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왕이면은 이 암곡 학술상 이 제도가 한 세기, 2세기 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길 저는 아주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한 거는 반드시 책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책은 암곡 문고에서 이건 아주 그대로 다 이렇게 축적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 있는 인문 자연과학계 통해 문고다 이렇게 이제 아마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의 바람입니다. 물론 이런 걸 위해서는 여기 우리 관계하고 있는 분들의 노력 필요하지만은 역시 이 취지에 찬동을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참 이 거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데 찬동을 해서 여기에 흔쾌히 응해 주신 우리 신성일 박사님께 존경하는 데서 뭐 큰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암과 학술상 시상식이 있고 또 학술 행사를 하고 이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건 뭐 저는 이제 나이가 95세 넘었습니다. 나이 몇이요? 그러면은 95년 2개월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안에 100세가 되는데 그때까지 여기 나와서 이런 축사 말씀을 드릴 수 있을런지 그건 뭐 잘 모르겠으나 제 희망으로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일 총장님, 대회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유홍림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뜻깊은 그 시상식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무엇보다 기쁩니다. 그리고 그 올해 수상자로 선정되신 임종태 그 교수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당연히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시는 그 훌륭한 학자시고 여기 이제 전에 상을 받으신 김영식 선생님 그리고 홍성욱 선생님 뭐 다 그 제가 아는 서울대 내 훌륭한 그 학자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상의 취지에 적합한 분이 상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뜻깊은 상을 그 제정해 주신 잘 안 들리나요? 네. 그 제정해 주신 그 신승일 그 박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조한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그 여러 학문을 아우르고 그리고 인문학뿐만 아니고 인문학의 범위도 요새는 점점 넓어지죠. 그래서 그 자연과학 넘어서 어떤 공학까지도 그 접목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암곡 학술상의 그 제정 취지가 지금 여러 대학의 어떤 변화의 또 방향과도 그 상응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을 이렇게 제정하신 뜻에 대해서 제가 저기 누가 주셔서 이렇게 보니까 그 취지가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고 특히 조한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상의 어떤 의미가 더욱더 앞으로 길게 유지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상을 받을 만한 학자들이 이제 많이 양성이 돼야 되겠죠. 훌륭한 또 선생님이 있어야 학자들이 또 그런 후배들을 또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의 어떤 시상식에 제가 오면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대학과 그 학문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의 그 교수로서 28년 동안 재직을 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또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연구를 해왔는데 이제 대학의
문제와 그리고 이 학문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 학문의 방향성과 이게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당연히 대학이 뭐 학문의 전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지금 여러 대학의 어떤 변화에 관련해서 대학의 혁신이든 거기에 방향 관련해서의 담론을 보면 그 대학이 하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뭐 혹자들은 대학이 이른바 그 프로페셔널을 위한 하나의 트레이닝 캠프다라고 하는 비유, 그리고 또한 어셈블리 라인이다. 어떤 기존 그 이스태블리시먼트죠. 어떤 사회에 필요한 이스태블리시먼트를 구축하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그 인재들을 이렇게 조립해내는 어셈블리 라인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더 적합한 표현은 저는 그 하나의 소셜 서비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비유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그 요구들이 있죠. 거기에 저희가 이제 부응을 하는 그러한 또 기능도 그 대학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사실은 우리가 이 대학의 존재 이유와 관련해서 사회로부터 그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대학이라고 할 때, 물론 그 대학도 하나의 정체성으로 그 이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대학이라는 이름이지만 사실은 실체는 사뭇 그 변화되어 오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변함없는 그래도 대학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생각을 하면 그게 그 비유컨대 그 sanctuary of 그 scholarship이라고 하는 바로 학자 아니면 우리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외부의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외부를 연구를 하지만 사실은 외부와는 좀 이렇게 좀 구분되는 어떤 성소와 같은 곳으로서의 그 또 의미도 그 대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문을 지속시키기 위한 그걸 유지하고 나름대로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그 울타리로서 제도로서 이제 하나의 대학이라고 하는 그 틀을 가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대학의 여러 혁신의 그 방향들, 담론 속에서 오늘 이 암곡 학술상이 의미하는 바에 그 어떤 학자 내지 어떤 학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대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번 그 숙고해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 모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사실 대학 내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그러나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스칼라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대학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를 살려주신 그 심승일 박사님께 다시 한번 그 재정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인문학,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학문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 우리가 했던 과거에 아니면 하나의 디스플린으로서의 존재했던 학문도 사실은 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 융합, 융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체가 사실은 대학 내에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그 논쟁, 그 담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없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스칼라십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그 논쟁 속에서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디스플린, 학문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당성을 갖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그 정당성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 논쟁이 살아있는 곳이 대학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히 여기 계신 여러 수상자분들, 그리고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의 어떤 앞으로의 큰 기여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순서에 보니까 8회 수상자 선정
결과 발표가 4시 40분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축사 원고에는 어느 분인지 써 있는데 제가 밝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인 것 같긴 하고, 그래서 그 축하 인사를 그 2배로 그 두 분께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준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암곡학술기금 출연자이신 신승일 박사님의 축하 말씀 있겠습니다. 신승일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이걸 쓴 거를 읽겠습니다. 이걸 들고 오는 게 나을까요? 네. 운영위원회 조한규 위원장님, 또 서울대 유홍림 총장님,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우리 오늘 임종태 교수님의 암곡학금상 시상식과 특별 강연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학사 일정 중에도 이런 훌륭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강창우 학장님, 또 인문대, 그다음에 과학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암곡학술기금은 우리 학계에 오랫동안 뿌리내려온 학문적 장벽을 뚫고 허물고 자연과학 전공자가 인문학의 오랜 전통과 통찰을 존중하고 또 계승하며 인문학 전공자도 현대과학의 기초를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통합적 사고가 가능한 진정한 지식인의 배양을 지원하자는 바람을 가지고 설립하였습니다. 암곡학술상과 특별 강연이 벌써 금년에 7년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학문적 전통이 서울대학교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서 큰 기쁨을 갖게 됩니다. 암곡학술기금이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한국 지식인의 표상에 걸맞는 교육 활동에 계속해서 기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더욱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고 대학 교육도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젊은 세대는 점점 더 좁아지는 취업의 기회에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은 취업을 위한 실용적 학문을 강조하게 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전문화를 표방하고 응용 학문의 직업학교처럼 치우쳐지게 되면 인간지성 최고의 영역인 과학, 철학, 역사, 사회, 예술 등 창의력의 기본이 되는 기초학문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성의 대표적인 전당이라고 자부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육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타 전문 영역 등 어느 한 공간에만 갇히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암곡학술상을 만들 때도 그런 취지를 위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한국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뼈아픈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조선 후기에 서양의 과학과 계몽주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임종태 교수님의 특별 강연은 조선 후기 과학과 그 역사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임종태 교수님께 제7회 암곡학술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창호 인문대학장님께서 암곡학술상 재정경과 및 소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암곡학술상 재정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세계적인 생명과학자이신 신승일 박사님이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을 위한 학문적 토대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서울대학교에 10억 원을 출연하시고 신승일 박사님 선친의 호를 따라서 암곡학술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상은 학문적 역량과 업적을 갖춘 연구자를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는 특별 강연을 의뢰하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을 통해서 저서를 출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저서들은 암곡학술총서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암곡학술상은 6회까지 시상이 되었고 오늘 제7회 시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곡학술총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2023년 6월 올해 6월 10일에 제4권인 토마스 쿤 미완의 혁명이 출판됨으로써 모두 4권이 출판이 되었고 5번째는 지난번에 수상을 하신 홍성욱 교수님이 과학기술학의 관점에서 본 예술가 백남준, 인문, 기술, 예술 그리고 융합이란 주제로 원고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6권은 오늘 수상하시게 되는 임종태 교수님이 1713년 청나라 사신의 서울 방문과 조선 후기의 과학이란 제목으로 집필을 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7회 수상자에 이어서 8회 암곡학술상 수상자도 발표가 될 텐데요. 우리 총장님 원고에는 수상자가 누군지 적혀 있는데 비밀을 유지해 주셔서 저도 그 비밀은 유지하겠습니다만은 그 선정 과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인문학과 과학의 동반 발전에 기여한 학자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2월 27일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상 후보자를 3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4월 18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그중에 한 분을 제8회 암곡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수상자의 발표는 일단 4시 40분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 경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시 40분까지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